원장님 저 출근할 때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면 막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그래요? 혹시 머리가 핑 돌거나 막 천장에 돌고 그래요? 맞아요. 병원 안 가고 뭐 했어요? 제가 지금 진료 예약 잡아드릴까요? 안녕하세요. 43,000명의 환자를 만난 민예은 한의사입니다. 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나 빈혈인가? 머리가 욱신욱신 아프면서 편두통이랑 같이 어지럼증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두통약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어지럼증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원장님 근데 저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되게 자주 느끼는데 약 먹으면 없어지거든요.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방치하면 안 되는 어지럼증이 있어요. 어지럼증은 진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대부분은 또 가벼운 증상일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특징 가지고 있을 때 그 어지럼증은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너무나 갑자기 어지럼증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동반 증상을 유의해야 되냐면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이렇게 겹쳐 보여요. 그러거나 말의 발음이 좀 잘 안 된다거나 팔다리에 힘이 이렇게 좀 빠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어지럼증 증상이 이 뇌의 문제 때문에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반 증상을 확인하는 어지럼증인데는 골든타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반복적인 어지럼증이나 균형을 잃는 어지럼증이 있어요. 이런 어지럼증은 뇌이, 특히 귀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귀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분해서 수시간 동안 막 어질어질 하다가 괜찮아졌다가 또 반복돼서 어질어질 하다가 괜찮아지는 우리 메니에르 병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귀에 생긴 감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전정신경염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뇌이, 귀 때문에 생긴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귀 질환 치료가 필요한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어지럼증이랑 같이 청력 손실이나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아까 메니에르병 전전신경염뿐만 아니라 귀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증상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명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고 청력 손실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때에는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어지럼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지럼증은 뇌의 문제, 귀의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전신의 문제, 이렇게 특히 네 가지로 좀 나눠서 분류하게 되는데 특히 뇌와 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질환의 전조 증상이거나 아니면 질환에 대한 경고 의미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어지럼증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심리적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이거든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내가 붕 뜬 것 같고 아득해지는 것 같고 세상이나 마치 공황장애인가? 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심연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러다가 말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질병명으로 또 분류가 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지럼증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그 모든 감각들이 일반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는 수준보다 훨씬 예민해서 더 작은 일에도 내 몸이 더 어지럼증 느끼는 것처럼 반응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어지럼증 양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의사의 진단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인지치료가 되게 많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심인성은 몸의 전신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또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 3개월 이상 지속됐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인기라고 해서 20세에서 65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일어나는 그 1위가 사실 심리적인 원인이에요. 4명 중에 한 25% 조금 넘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 어지럼증 환자분들은 3개월 이상 돼서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2위는
한 5분의 1, 20% 정도가 이석증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 3위는 편두통성, 머리가 아프면서 같이 오는 어지럼증이 있어요. 이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문제가 제일 많아서 사실 심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환자가 되게 양상도 되게 자세하게 호소하시는 증상도 많아서 이런 성인기의 어지럼증을 치료할 때에는 앞서 문진과 상담의 시간을 되게 많이 가져야 된다. 좀 꼼꼼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65세 이상부터는 갑자기 이 이석증이 1위가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부터는 확실히 모든 어지럼증에 이 이석증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65세 이상에서 많이 감별해야 될 것이 이 사람은 귀 때문에 온 이석증 때문에 온 어지럼증인가 아니면 뇌혈관성인가 이 두 개를 잘 구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청소년기는 어떠나? 소아부터 청소년들까지는 편두통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석증은 정말 거의 없고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것도 사실 많지 않고 두통이랑 같이 연관이 돼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전체 막 전 연령을 따지면 이석증이 최빈도이긴 하지만 성인기는 심리적 원인이 많고 노인은 귀와 뇌의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경우가 많고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어지럼증이 동반한 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석증이 잠깐 왔다가 나중에는 더 많이 오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메니에르는 한번 겪을 때마다 청력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명이나 이런 동반 증상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더 많이 느끼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겁을 좀 많이 먹게 되고 제발 몇 번 겪고 나면 막 원장님 이거 몇 번 겪으니까 진짜 삶에 의욕도 없어요 할 정도로 삶의 질도 엄청 떨어지고 막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메니에르와 이석증 모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라는 것은 뇌, 귀, 심리, 전신적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것들을 잘 감별해 줄 수 있는 검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어지럼증 증상들은 사실 환자의 이런 문진이 되게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한 소통을 잘 해주는 병원을 잘 선택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할 어지럼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삶을 손들었지만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지 제가 잘 압니다. 이 3가지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뇌와 귀에 실질적인 질환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바로 전문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예은의 보약 같은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